자, 바로 이어서 NBA 25일자 NBA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NBA 오늘 오전에도 한 조합 건져갔어요. NBA 이제 1순위를 좀 클리퍼스를 보긴 했는데 클리퍼스 프렌을 개인적으로 근데 좀 아까웠고 아쉬웠고 그리고 오클라호마 오바도 어차피 터져가지고 뭐 의미 없고 그리고 마이애미 역배랑 피닉스 승 잘 골라갔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어제 프리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NBA가 까다로운 게 핸디예요, 핸디. 경기 결과는 어느 정도 보여. 그래서 최근에 막 프리뷰한 내용들도 그냥 일반 승패는 거의 다 맞추고 있거든요. 근데 그게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. 막 일반 승패 1.01, 1.1 몇 배 막 이런 게 많다 보니까. 그래서 핸디 잡는 게 중요한데 제가 어제도 이제 그 레이커스 마헨을 보지만 조금 애매하다 그랬고 홈 유타다 보니까 조금 애매하다 그랬고 그리고 어제 토론토도 이 그 브루클린이랑 했죠. 그것도 조금 이제 살짝 불안한 부분이 있다. 왜냐면 브루클린이 이제 골밑도 좋고 하다 보니까 이 핸디 기준점 내에서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다.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좀 불안한 부분들이 얼추 보이는데 쉽게 못 가겠는 거 있잖아. 이게 이기긴 해. 근데 진짜 그 핸디 언저리에서 놀 것 같아. 그래서 마인 가긴 좀 애매해. 그렇다고 프렌 가기에도 애매해. 그래서 제가 NBA는 이제 똥배 활용도 좀 많이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하시고 제 표만 봤을 때 이거 마인으로 돼 있네? 마인 좋다고 돼 있네? 하고 덥석 물고 가시지 마시고 코멘트 들어보시고 좀 가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이걸 되게 자주 언급하는데 그렇게 잘 캐치하는 게 많이 나와요. 많이 나와서 그렇게 좀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. 인디애나 대 디트로이트 경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어쨌든 NBA 최근 3연승에다가 그래도 조합 잘 챙겨가고 있으니까 내일도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. 그리고 참고로 제가 어쨌든 메인 두 조합 5대5 좀 많이 드리는데 내일은 메인 몰빵 느낌으로다가 메인 서브 비율 정해드렸어요. 그래서 좀 확실하게 두 경기 뭐 혹은 세 경기 확실하게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디애나 대 디트로이트 보겠습니다. 제가 직전 주말에 인디애나 경기 클리블랜드 원정 간 거 이거 인디애나 프랭 가져갔습니다. 주력으로. 그때 드렸던 말씀이 이 메서린 돌아온 게 아무래도 크다. 메서린이 아무래도 지난 시즌부터 성장을 너무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뭐 할리버튼이 없더라도 인디애나 꽤나 괜찮은 팀이었거든요. 지난 시즌에도 할리버튼 빠진 구간에서도 되게 잘해줬었고 그럴 때 잘해주던 게 이제 메서린, 시아캄, 네마드 이런 애들이에요. 그리고 이제 뭐 니스미스랑 오비토핀 이런 애들 아직까지 없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메서린 없을 때만 해도 진짜 시약함 쉬는 구간은 정말 G리그급 라인업이었고 그리고 백코트에서는 네마드한테 너무 이제 부담이 많이 가다 보니까 약했는데 그래도 메서린이 돌아오니까 네마드 부담도 좀 줄어서 얘도 살아났고 그리고 이제 뭐 맥코넬도 이제 복귀해가지고 벤치구원에서 나올 수 있고 그래서 확실히 그 시즌 초에 완전 그런 패급 경기력을 보이던 G리그급 경기력을 보이던 것보단 낫다고 보거든요. 저는 얘 복귀 하나로. 그래서 내일도 마찬가지로 홈이고 저는 인디애나를 이제 완전 패급으로 보진 않지만 내일 상대가 디트잖아요. 근데 디트가 너무 잘해요. 올 시즌. 저는 이렇게까지 잘 나갈 줄은 몰랐는데 물론 아직 시즌 뭐 절반도 안 왔고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14승 2패 너무 잘 나갑니다. 너무 잘 나가고 그리고 이 커닝햄도 없었고 막 토비도 없었고 막 듀렌도 없었고 누가 빠지든 말든 계속 연승 장줄 타고 있거든요. 이게 강팀이야. 이게 강팀이고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. 저는 진짜 막말로 OKC에서 스가 샤이 빠지면은 그래도 연승 장줄이 이 정도로 이어질 것 같진 않거든요. 얘는 지금 몇 연승이야? 10연승 넘겼죠. 근데 오히려 디트로이트가 팀적으로 보면 약간 더 단단한 것 같아요. 커닝햄이 빠지든 누가 빠지든. 그래서 어쨌든 디트는 뭐 너무 괜찮고요. 외곽도 잘 터지고 뭐 기본적으로 수비방이 좋으니까. 근데 게다가 최근에 이제 아이비 드디어 복귀했는데 복귀하자마자 나쁘지 않더라고요. 그리고 르버트도 내일 나올 수 있고 하면은
벤치 구간이 더 강해져요. 최근에 토비도 복귀했죠. 커닝햄도 복귀했죠. 그래서 여기서 벤치 구간이 더 단단해진다? 그러면 저는 흐름이 끊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언젠간 뭐 연승이 끊기겠지만 지금 막 인디애나 상대로 그렇게 끊기는 타이밍은 전혀 안 보여요. 그래서 내일은 그래도 좀 디트가 유리하다고 보고, 이거 막 부상자도 좀 있고 어쨌든 인디가 홈이고 하니까 웬만하면 이 정도 기준점 저는 프렌을 보고 싶긴 했는데 살짝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, 근데 아직까지도 인디애나는 벤치 구간이 좀 약하다. 그래서 디트로이트가 벤치 구간을 내일 압살할 것 같아서 저는 이 경기 마행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버도 괜찮아 보입니다. 그리고 토론토 대 클리블랜드 볼게요. 이 두 팀 다 이제 백투백이고요. 두 팀 다 백투백이고, 내일 이제 클리블랜드 이거는 개인적으로 내일 좀 라인업을 보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, 어쨌든 알렌부터 해가지고 라멜로볼 메일 이런 애들 모르겠어요. 내일 대봐야 되는데 웬만하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 감이 있고, 근데 또 원정이라 그냥 쉬게 할 수도 있고, 근데 오늘 안 나온 애들은 웬만하면 좀 뛰게 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일부러 오늘 쉬게 한 것 같기도 하고. 그리고 이제 토론토는 얘네도 이제 야코퍼들 어, 퀘스천어블이라 내일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. 그리고 베럿이 빠집니다. 베럿이 내일 못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든 저는 토론토도 제가 최근에 토론토 경기를 이제 팔로우를 많이 했는데, 어제도 제가 이제 마인을 보지만 브루클린이 최근에 이제 뭐 마포주의 슛감이라던가 그리고 프론트 코트가 꽤나 짱짱해서 저는 핸디 기준점이 조금은 애매할 것 같다. 그래도 무조건 이기긴 할 것 같다 그랬고, 얘네도 어느덧 7연승이에요. 7연승. 그 정도로 토론토도 최근에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. 경기력도 꽤나 괜찮고. 근데 지금 내일 베럿 없는 거는 조금 아쉽다고 보고, 그리고 야쿠퍼들도 안 나오면은 조금 프론트 코트 싸움에서 많이 밀릴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. 그래서 야쿠퍼들 출전 유무도 내일은 좀 중요하다고 보고, 근데 만약 출전한다면은 저는 그래도 어쨌든 클리블랜드도 최근에 조금 살아났고, 오늘 클리퍼스도 잡았고, 최근에 5경기 이제 4승 1패잖아요. 근데 이게 다 홈 경기였어요. 지금 홈에서 6연전을 치렀고, 이제 또 원정을 가는데 올 시즌 원정 경기력이 좀 기복이 있거든요. 음, 기복이 있고, 어쨌든 얘네도 벤치가 조금 약점이었는데, 음, 저는 어쨌든 두 팀도 상당히 이제 흐름이 뭐 괜찮고, 특히 홈팀의 흐름이 너무 좋은 가운데 똑같이 백투백 경기를 가진다? 그러면 저는 이 홈팀 쪽을 보고 싶은 건 맞아요. 굳이 흐름 좋은 팀 반대로 이거 연승 끊는 타이밍을 이 타이밍에 본다? 저는 글쎄요. 좀 개인적으로 별론 것 같아서 이거 야코퍼들만 나온다면 저는 토론토 프렌. 그런데 내일 야코퍼드 안 나오면 그래도 클을 볼 것 같긴 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내일 오전에 제가 뭐 수정될 수도 있는데, 어쨌든 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그 부분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오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브루클린 대 뉴욕 닉스 한번 볼게요. 브루클린도 이제 백투백 경기고 내일 백투백 팀들이 꽤나 많죠. 꽤나 많고, 일단 뉴욕 닉스가 최근에 경기력의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, 여러분. 무엇보다 뭐가 심하냐면 홈 원정 경기력 차이가 너무 심해요. 너무 심해서 최근에 원정에서 계속해서 좀 죽쓰고 있습니다. 올랜도 원정 또 졌고, 그리고 댈러스 상대로도 원정 가서 상당히 불안한 경기력 보이면서 사실 겨우 이겼죠. 그리고 마이애미 원정도 졌고, 그래서 지금 원정 뭐 3경기 동안 1승 2패로 영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. 그리고 브루클린이 어쨌든 얘네도 뭐 탱킹 팀이고 하지만 최근에 마포주의 슛감이 굉장히 뜨겁다고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, 그리고 클라운이랑 클렉스턴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좋고, 클렉스턴이 올 시즌 좀 잘해주고 있는데 얘가 성장한 게 뭐냐면 여러분, 어시스트 능력이 좀 늘었어요. 어시스트 능력이. 그래가지고 이 탑에서 이런 뭐 투맨 게임이나 스크린 플레이도 되게 잘하고 나름 매력이 있는 팀이거든요. 물론 성적도 별로 안 좋고 하지만 어쨌든 최근에 득점력이 조금만 터져주면은 은근히 프렌 계속해서 내고 있는 게 또 이 브루클린이다.
게다가 어쨌든 두 팀 다 이제 뉴욕을 연고로 뛰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지 이 뉴욕 닉스가 은근히 브루클린 원정 갔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못 이깁니다. 잡힌 적도 꽤나 많고, 물론 이거는 옛날에 이 브루클린 멤버들이 좀 좋았을 때긴 한데, 최근에 원정 뭐 8점 차, 4점 차, 그 전에는 뭐 계속해서 5점 차, 좀 진땀승이 되게 많았거든요. 그리고 올 시즌 뉴욕 닉스의 원정 경기력, 최근 원정에서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 봤을 때 올 시즌 단 1승밖에 없는데 그 1승도 댈러스 상대로 거둔 거예요. 그것도 2점 차. 정말 겨우겨우. 그래서 저는 이거 브루클린한테 14.5 너무 많이 줬다고 생각해요. 저는. 그래서 이 경기 브루클린 프렌에 언더 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마이애미 대 댈러스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. 이 경기도 뭐 마이애미 백투백이지만 그래도 댈러스 원정 저는 크게 믿지 않고요. 기본적으로. 그리고 이제 마이애미가 최근에도 뭐 시카고 크게 때려잡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히로도 복귀를 하죠. 그러면은 이제 뭐 거의 완전체다. 사실 이 로지어 얘는 그 승부 조작해 갖고 이제 앞으로 못 볼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거의 완전체인데 지금 마이애미가 최근에 누가 잘하냐면 이제 시즌 초에는 뭐 노먼 파일은 너무 잘 데리고 온 영입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클리퍼스 시절부터 좀 칭찬을 많이 했는데 얘는 너무 잘 데리고 온 영입이고 하케지 벤치에서 하케지가 너무 잘해주고 최근엔 누가 잘하냐 웨어가 너무 잘합니다. 웨어가 너무 잘해서 직전 경기도 20득점 올려주면서 리바운드 16개 리바운드 너무 잘 타고요. 그리고 웨어가 있으면 아데바요가 이제 조금 더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죠. 공격적으로 뛸 땐 뭐 4번으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웨어가 벤치에서 나오면 5번으로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내일 어, 이 옵션이 너무 다양해졌어요. 히로마저 나오면은 히로, 파웰의 외곽슛 그리고 리머텍도 다 가져갈 수 있고 앞선 가드진들이 그리고 벤치에서는 하케즈, 뭐 웨어 대기 중이고 전 오히려 위긴스가 볼수를 많이 안 가져갔으면 좋겠어요. 얘가 최근에 슛감이 안 좋았어가지고 야투 막 15개 이상씩 가져갔는데 그것도 사실 이거 히로가 나오면은 그것도 좀 줄어들겠죠. 공격 부담이. 그래서 내일 아무리 백투백이라도 뭐 복귀자도 있고 지금 벤치 구간도 상당히 괜찮고 벤치 구간이 되게 강하거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올 시즌 이 주전들 출전 시간 관리가 너무 잘 되고 있어요. 다른 팀들은 1옵션, 2옵션 막 40분 가까이 30분 후반대 뛰는 팀들이 되게 많잖아요. 근데 오늘 마이애미는 싹 다 30분 초반대로 좀 끊어줬고 30분도 안 뛴 애들도 많고 특히 농원 파일 관리도 되게 잘해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백투백에서 경기력이 좀 뚝뚝 떨어진다. 그런 것도 거의 없을 것 같다. 백투백 그, 그런 경기력에 있어서 크게 조금 영향은 많이 없을 것 같다. 내일 경기에. 그래서 저는 어쨌든 원정 댈러스는 못 믿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마이애미 승 마이너 오버 볼게요. 그리고 멤피스 대 덴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멤피스도 최근에 2연승 어쩌다 2연승 달리고 있는데 뭐 세크 크게 잡고 댈러스 원정도 잡아냈죠. 근데 댈러스랑은 뭐 사실 크게 의미 없는 경기라고 보고요. 둘 다 너무 구리니까. 제가 그래서 저때 맨피 프렘 보긴 했던 것 같은데 뭐 주력으로는 쳐다도 안 봤어요.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. 그리고 덴버가 최근에 이제 세크라멘토한테 좀 대였고 살짝 이제 최근에 살짝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덴버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. 물론 덴버도 지금 이제 고든이 부상 때문에 몇 주간 이제 아웃된다 그러거든요. 그래도 멤피스는 그걸 감안하더라도 부상자 아직까지 너무 많아요. 너무 많고 이제 자른 잭슨 주니어가 내일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얘마저 없으면은 최근에 이제 뭐 득점 뽑아줄 애들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홈에서는 경기력이 더 좋은 멤피스긴 하지만 글쎄요 이거는 뭐 멤피스 역배는 도저히 못 보겠고 어쨌든 요키치가 있는 한 이기긴 할 것 같습니다. 물론 내일 핸디가 조금은 애매할 수도 있다고 봐요. 왜냐면 최근에 덴버가 이 핸디에서 재미를 좀 못 보고 있거든요. 뉴올 원정도 그랬고 뭐 시카고한테도 졌고 조금 애매한데 원정이라 그래도 저는 덴버 승에 마인승 보겠습니다. 그리고 오버 볼게요. 그리고 미러키 대 포틀랜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
미러키 대 포틀랜드. 미러키도 쿤보 없죠. 저는 쿤보 없는 미러키는 계속해서 전 시즌 초부터 계속 얘기했어가지고 미러키가 쿤보 원맨팀 느낌이 있다고. 왜냐면 터너가 생각보다 너무 못해주고 있고 뭐 라이언 롤린스가 이렇게까지 성장해준 거는 너무 다행이긴 한데 미러키 입장에서는 그래도 저는 여전히 좀 아쉬워요. 쿤보 빠졌을 때 이도저도 좀 아닌 팀인 것 같고 그리고 포틀랜드도 사실 최근 경기력이 오락가락하죠. 사실 안 좋은 쪽으로 좀 더 많긴 합니다. 그리고 골스 원정에서 이기긴 했지만 그때는 골스가 너무 못했거든요. 골스 상대로 리바운드를 너무 잘 잡았고 그리고 골스의 수비가 좀 나사가 많이 빠져 있어서 잡을 수 있던 거지. 얘네도 사실 최근 5경기 1승 4패예요. OKC한테 또 오늘 찢겼고. 근데 오늘 차라리 크게 발려가지고 뭐 이제 가비지 가니까 아브디아도 20분도 안 뛰었거든. 20분 초반 정도만 뛰었거든요. 그래서 뭐 체력적으로는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거는 누가 해도 사실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보는데 저는 미러키는 글쎄요 좀 못 믿겠습니다. 저는 그냥 이 경기는 포틀 프렌 볼게요. 포틀 프렌. 근데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경기는 아닙니다. 사실 누가 이길지 좀 가늠이 잘 안 돼요. 그러면은 웬만하면 정배보다는 그냥 프렌 쪽 한번 노려보는 게 낫지 않나 싶거든요. 그리고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언더. 차라리 언더 접근이 낫지 않을까. 그리고 뉴올리언스 대 시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뉴올리언스가 그래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. 자이온이 뛰면은 생각보다 경기력이 좀 지긴 져도 막 처참하게 발리고 그러진 않는다. 자이온 있고 없고 차이가 좀 크다. 근데 이제 최근에 자이온 복귀해서 뭐 댈러스 상대로도 잡을 뻔했는데 이거 아쉽게 졌고 그리고 뭐 덴버 상대로도 사실 프렌을 냈고 근데 이제 또 백투백이라고 애틀란타전 빠지니까 또 발렸죠. 그래서 자이온 있고 없고가 커요 되게. 근데 내일은 또 자이온 나오고 그리고 뭐 트레이 머피 3세도 있고 하니까 이 경기도 저는 시카고 정배 똥배 받은 시카고 정배 전 좀 불안하다고 봅니다. 그 시카고 색깔 아시잖아요. 역배 받았을 땐 잘하는데 정배 똥배 받았을 때는 애들이 가끔 나서 빠지는 거. 직전 워싱턴전도 그랬죠. 이거 솔직히 지는 줄 알았는데 어쩌다 이기긴 했지만 1점 차 겨우 이겼고 제가 이날 이거 언더 가져갔을 거예요 아마. 근데 이것도 오버 나는 줄 알았는데 언더 났고 1쿼터 2쿼터 점수 엄청 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시카고 정배 받을 때마다 좀 불안합니다. 최근에 정배 받은 거 다 터지잖아요. 그러니까 뭐 이제 워싱턴 상대로는 1.04 받으니까 당연히 마헨이었지만 뭐 프렌 떴고 그리고 마이애미 상대로도 1.59 터져 버렸고 그리고 포틀랜드랑 할 때도 1.49 받고 진짜 겨우 이겼거든요. 부세비치 끝내기 3점으로.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수비가 좀 불안해요. 그렇게 계속 박빙의 경기력이 나오는 거에는 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뉴올리언스 저는 이거 그 자이온만 없었다면 당연히 시카고 승마엔 보겠는데 저는 자이온이 있어서 프렌 정도 한번 노려보고 싶습니다. 시카고 똥배 정배는 좀 손이 안 간다. 그리고 언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피닉스 대 휴스턴 볼게요. 일단 피닉스는 잘 나갑니다. 왜 잘하는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솔직히 이번 시즌 많이 힘들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좀 부커 원맨 팀 느낌이 나는데 시즌 초까지만 해도 근데 최근에 승률 많이 끌어올려가지고 좋습니다. 좋고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 원래 시즌 초에는 부커 말고는 애들이 너무 못했는데 최근에 잘 나가는 이유가 롤플레이어들의 활약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 그레이슨 알렌이 잘해주다가 빠졌었는데 얘가 내일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나오면은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라이언더는 없고 그래도 피닉스 홈 경기력은 무시를 못하긴 한다. 근데 어쨌든 백투백 영향은 조금 있을 거라고 봐요. 왜냐면 부커도 그렇고 딜런 브룩스도 그렇고 좀 많이 뛰었거든요. 많이 뛰어가지고 이제 부커 37분, 딜런 브룩스도 35분 이상 뛰었고
뭐 백투백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, 그리고 휴스턴은 백투백도 아니고 어쨌든 듀란트가 없긴 합니다만 이거 좀 크긴 하거든요. 크긴 한데 듀란트가 없어도 휴스턴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듀란트가 최근에 꾸준히 잘했던 건 아니에요. 직전 경기도 덴버전도 되게 못했고요, 사실. 그리고 뭐 클리블랜드전도 그냥저냥 했고, 뭐 올랜도전은 잘했죠. 그때도 이제 고투가이 맡으면서. 근데 듀란트가 막 꾸준히 그렇게 잘하진 않는데, 그래도 휴스턴이 기본적으로 강팀 깜냥이 있는 게 뭐 센군을 비롯해서 일단 리바운드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가니까. 그리고 뭐 아멘 탐슨이랑 이런 수비력, 기본적인 수비가 좋다 보니까 전 내일 듀란트 빠지는 게 막 엄청나게 크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. 기본적으로 기본 전력도 사실 좋습니다. 왜냐면 여기서 사실 듀란트 빠진 거 작년 라인업이잖아요. 그래서 작년에도 뭐 휴스턴이 워낙 경기력도 괜찮았고, 그래서 내일도 피닉스가 이거 백투백만 아니었으면은 좀 피닉스 프렌 쪽 한번 봤을 것 같은데 저는. 근데 백투백인 거 좀 후반에 체력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왜냐면 가뜩이나 휴스턴 같은 이런 막 사이즈 좋고 운동 능력 좋은 팀 상대로 체력이 더 빠지거든요. 리바운드 싸움도 엄청 치열할 거고. 그래서 저는 이거 휴스턴 승 마이너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골스 대 유타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골스 여러분, 직전 경기 제가 일반승만 들고 갔어요. 일반승만. 주말에 일반승만 들고 갔고, 그때 핸디가 포틀랜드 상대로 8.5인가 줬던 거가 생각이 나는데, 전 안전하게 일반승만 들고 왔거든요. 핸디 살짝 불안해서. 근데 일반승도 못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. 왜냐면 홈이니까. 이제 원정 골스랑은 이제 홈 골스랑은 좀 경기를 다르고, 홈에서 올 시즌 전승이었잖아요, 실제로. 그래서 일반승은 무조건 하겠거니 했는데, 포틀랜드한테 진 이유는 리바운드예요. 리바운드가 20개 가까이 차이 났나? 리바운드를 너무 털렸고요. 그리고 수비도 좀 나사가 빠진 모습이 나왔고. 그러니까 골스가 원래 강점이 그래도 수비예요. 분명히. 그건 맞아. 근데 얘네가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, 그리고 최근에 그 스티븐 커의 그 이제 라인업 운용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. GP2도 수비가 옛날 같지 않거든요. 그리고 힐드는 와, 직전 경기 뛰면서 야투시도 15분 동안 단 한 개 했습니다. 이럴 거면 왜 나오는 거야? 수비가 아예 없는 앤데. 그래서 자꾸 이제 투가드, 쓰리가드 수비 약한 애들 그 가드를 많이 쓰는 라인업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.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, 근데 워낙 뭐 팀을 오래 맡고 그랬다 보니까 뭐 시즌을 길게 보는 걸 수도 있겠죠, 감독 입장에서. 어쨌든 최근에는 그 라인업 운영이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, 저는. 그리고 이게 애들이 이 늙은 팀의 특징이, 어쨌든 얘네도 나이가 많잖아요. 그러니까 수비가 분명 제대로 빡 플레이오프 모드 하면은 골스보다 수비 좋은 팀 몇 없을 거예요. 그 정도로 수비가 좋은데 이거를 시즌 내내 그런 모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지. 그래서 포틀랜드전 같은 경기가 간간히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. 그래도 지금 3연패고 내일은 조금 애들이 마음가짐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왜냐하면 직전 경기를 분명 앞서다가 막 역전 당한 것도 있고, 본인들 인터뷰에서도 스스로들 이제 막 수비에서도 문제가 계속 있었다, 뭐 이런 거 보면은 그래도 연패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내일 골스가 무조건 이긴다고 보긴 하는데, 사실 최근에 보여준 경기력과 제가 말씀드린 그런 커 감독의 그런 라인업 운용들, 막 GP2 힐드 막 이렇게 가드들, 수비 없는 가드들 이렇게 쓰는 라인업들이 불안해서 이거 마행 14.5 기준점은 조금 빡셀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이러다가도 갑자기 막 컬이랑 애들 3점 빵빵 터지면서 학살해도 이상하지 않은 게 골쓰긴 해요. 그렇긴 하지만 저는 그 앞선 3경기 4경기 봤을 때 경기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내일까지는 좀 지켜보고 싶고, 어쨌든 저는 내일까지는 유타 프렌을 한번 볼 것 같습니다. 유타가 백투백 이어도 물론 원정 유타 또 이제 기복이 너무 심하니까, 홈이랑 원정이랑 경기력이 완전 다르니까 뭐 골스가 학살할 수도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. 근데 저는 그냥 프렌 정도 보고 언더 볼게요.
그리고 세크 대 미네 보겠습니다. 세크 대 미네소타. 세크라멘토 대 미네소타. 일단 세크라멘토가 최근에 갑자기 이제 뭐 그 덴버를 이기질 않나, 연패하다가 연패 드디어 탈출했죠. 근데 저는 뭐 덴버 한번 이겼다고, 그렇다고 뭐 믿지는 않아요. 또 경기를 좋아졌다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, 일단 그 웨스트브룩이 되게 잘했죠. 얘가 친정팀만 만나면은 조금, 본인이 있던 팀만 만나면 조금 미쳐 날뛰는 게 있어. 좀 동기부여가 강한가 봐요. 그래서 뭐 잘해줬고 슈로더도 좀 잘해주고 했는데, 사실 저는 세크라멘토 이번 시즌은 이제 실패한 시즌이다. 사보니스도 내일 없고, 사보니스 없으면 내일 골밑 싸움에서 많이 밀릴 것 같고요. 그리고 원래 세크가 미네소타 상대로 되게 잘 비볐거든요. 강했거든요. 지난 시즌에도 꽤나 잡았고. 근데 올 시즌은 좀 완벽하게 밀려요. 이미 홈에서 144실점을 했었고, 미네소타한테 처참하게 발렸죠. 그리고 원정 가서 미네소타 상대로 되게 잘 싸웠거든요. 제가 이날 세크 프렌을 봤던 경기인데 3쿼터까지도 막 앞서다가 4쿼터 들어갔을 때도 점수차가 거의 안 났는데 4쿼터에 갑자기 정신줄을 다 놓고, 미네소타가 4쿼터에 굉장히 강한 팀이에요. 4쿼터에 기어를 빡 올리는 팀인데 엄청 실점하더니 이제 공격 전술도 없이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리머텍만 가져가는데 계속 막히고 그냥 정신줄을 갑자기 놔버렸어. 그래서 저는 내일도 큰 기대는 안 된다. 이거는 미네소타 보고 싶습니다. 그리고 미네소타도 직전 피닉스 원정에서 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졌죠 사실. 4쿼터에서 7점 차, 8점 차인가? 거기서 뭐 턴오버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그 앤트맨 앤서니 에드워즈가 이제 자유투 두 개를 놓쳤어요. 그것 때문에 져버렸죠. 그래서 미네소타도 뭐 최근에 분위기 좋다가 직전에 이제 원정에서 흐름이 살짝 끊기긴 했지만 그래도 세크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. 미네 승에 마인승 그리고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. NBA 내일 오전에 숲에서 또 라이브 방송 진행할 거지만 저는 오늘 미리 가도 될 것 같아서 데이터는 다 보내드렸고요.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내일 수정이 있다면 거의 없을 것 같아요. 왜냐면 갑자기 빠진 애들 없다면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백투백이 많아도 이 경기 토론토 클리블랜드는 그래도 이제 야코퍼들이랑 클리블랜드 애들이랑 좀 체크하고 가시는 걸 권해드리고 나머지는 뭐 분석 들어보시고 저는 이대로 웬만하면 볼 것 같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볼게요.